비타민C와 이것을 함께 먹으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세포가 싹 사라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체내에 비타민C가 부족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인데요. 이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C도 잘못 섭취하면 좋은 성분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 비타민C의 효능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4가지와 비타민C의 효능을 낮추는 음식 4가지, 그리고 비타민C를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꿀팁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건강 여행 시작합니다. 비타민C의 첫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기나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면역력이 높아야 하는데요.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주고 백혈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감기나 다른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두 번째 효능은 노화 방지입니다. 푸석해지는 피부와 자꾸만 늘어가는 주름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이런 증상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활성산소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과도하게 발생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려 주름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C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피부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만약 비타민C가 부족하다면 피부가 쉽게 노화되고 주름이 빨리 생길 수 있으니 노화 방지를 위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의 세 번째 효능은 피부 건강입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콜라겐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요. 이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아 피부가 약해지고 건조하거나 주름이 생기기 쉬워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C의 효능 네 번째는 빈혈 예방입니다. 빈혈은 철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필요한데요.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 철분이 몸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특히 시금치나 콩 같은 식물성 철분을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데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철분의 흡수율이 떨어져 빈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빈혈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비타민C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C의 효능 다섯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손발이 저리거나 붓는 불편을 겪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건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C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 경화와 같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효능 여섯 번째는 암세포 억제입니다.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축적되면 우리 몸의 정상 세포가 손상을 입고 변형됩니다. 이로 인해 암세포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암세포가 이미 생긴 경우에도 비타민C는
암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방해하여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따라서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우리 몸에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또한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죠. 브로콜리를 섭취하실 때는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데요. 이유는 비타민C가 지방에 녹아야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의 조리 방법도 중요한데요.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거나 끓이면 비타민C가 물에 용해되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살짝 데치면 비타민C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두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가 레몬보다 비타민C 함량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붉은색 파프리카는 비타민C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베타카로틴과 루테인도 풍부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파프리카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비타민C 손실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파프리카의 풍부한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지용성 영양소들은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볶거나 구울 때 약간의 기름을 사용하시면 지용성 영양 성분의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고온에서 쉽게 파괴될 수 있으니 빠르게 볶거나 굽는 것이 중요한데요. 파프리카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C의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양파나 마늘과 함께 조리하면 항산화 성분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세 번째 음식은 고추입니다. 고추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중 하나인데요. 특히 청고추에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추에 포함된 캡사이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지방 분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고추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비타민C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며 조리하실 때는 비타민C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 가열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캡사이신 성분 덕분에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올리브유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에 고추를 넣으시거나 지방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네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인데요.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매우 좋습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라이코펜은 열을 가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볶거나 구운 토마토를 섭취하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조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토마토에 포함된 비타민C는 비타민 A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와 비타민 A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다양한 음식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주지만 잘못 섭취하면 효능을 떨어뜨리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타민C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나쁜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쁜 조합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주로 커피와 녹차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에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체내의 수분뿐만 아니라 중요한 영양소들, 특히 비타민C까지 함께 배출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체내에서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비타민C의 저장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면역력 저하와 피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에는 적어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비타민C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쁜 조합 두 번째는 고칼슘 식품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지만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두 성분이 장에서 흡수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특히 우유와 치즈, 요구르트 같은 고칼슘 음식을 드신 후에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바로 섭취하면 비타민C의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신 후에는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조합 세 번째는 설탕입니다. 혹시 단 음식을 좋아하시거나 자주 섭취하시나요? 하지만 비타민C와 설탕은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조합인데요.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하고 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체내의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도한 당분 섭취는 비만, 당뇨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할 때는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과일 자체에도 자연적인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설탕을 넣지 않는 것이 더 건강한 섭취 방법입니다. 나쁜 조합 네 번째는 육류입니다. 육류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식품이지만 비타민C와는 궁합이 어울리지 않는데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에서 비타민C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 고단백 식품은 체내에서 비타민C와 흡수 경쟁을 하며 비타민C가 활성화될 수 있는 효소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육류에서 나오는 특정 아미노산이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고기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비타민C의 효능이 감소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육류를 드신 후에는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비타민C가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두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꿀팁은 신선하게 섭취하기입니다. 비타민C는 생리활성 성분으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서 그 효능이 극대화되는데요. 과일이나 채소는 신선할수록 비타민C가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보존되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른 과일이나 가공된 식품에는 첨가물이나 설탕, 방부제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가공 과정에서 비타민C가 변질될 위험도 있죠. 건조된 과일은 수분이 제거되면서 일부 비타민C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남은 당분과 첨가물은 비타민C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된 과일 주스는 고온 처리나 화학적 가공으로 인해 비타민C가 많이 손실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가능한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단에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과일과 채소로 비타민C를 섭취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영양제를 통해 하루 500에서 1000mg을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속쓰림이 있다면 나눠서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가열 최소화하기입니다. 비타민C가 열에 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C는 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가열 시 그 효능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데요. 고온에 노출되면 비타민C가 쉽게 파괴되거나 변형되어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리 시에는 짧은 시간과 낮은 온도에서 가열하는 것이 비타민C를 더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꿀팁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기입니다. 비타민C를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비타민C는 지방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와 같이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의 흡수율이 증가하여 건강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비타민C와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부와 건강 유지를 위한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과다 섭취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서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C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속쓰림이나 구토, 설사 등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인 약 100에서 200mg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수치이며 보충제를 섭취할 때는 하루 1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이상을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중심으로 섭취하고 보충제는 필요할 때만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섭취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공복 섭취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공복에 섭취하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비타민C가 산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타민C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은데요. 식사 후에 섭취하면 비타민C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함께 흡수되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섭취량 조절입니다. 비타민C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성분이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비타민C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보충제를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비타민C 섭취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비타민C는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은 브로콜리, 파프리카, 고추, 토마토가 있었고 비타민C의 효능을 낮추는 나쁜 조합은 카페인, 고칼슘 식품, 설탕, 육류가 있었으며 비타민C를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꿀팁은 신선하게 섭취하기, 가열 최소화하기,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건강여행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실천하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 가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